자, 다음 소식인데요. LA시 정부가 지난주에 리들도쿄에 있는 대규모 노숙자촌을 철거했거든요. 이 노숙자촌은 어디에 있고 왜 철거가 됐을까요? 이 노숙자촌은 느리토쿄에 있는 토미우리 프라자라고 하는데요. 일가하고 로스앤젤레스 약 90여 명 규모로 있었던 곳입니다. 네. 느리토쿄에 얼마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라면집 많고 딱 그 한복판에 있는 곳이거든요. 그래서 예. 이 노숙자촌을 이제 시 정부는 프라자가 보수 공사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. 느르토키를 지역구로 삼고 있는 케빈 디리온 시장 후보 그리고 그 시의원이 대변인은 또한 느르토키 주민과 비즈니스들이 항의에 대처하기 위해 이 노숙자촌을 철거하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. 네. 제 동료 기자분이 느리토키에서 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브라이언 키토 씨하고 얘기를 했는데요. 2년 전 코로나 팬데믹 시작부터 더 많은 노숙자분들이 이곳에 모이기 시작했다고 네. 했습니다. 비즈니스 오너분들은 이곳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불을 지피는 것도 봤다고 맞아요. 전했습니다. 이 노숙자로 인한 지금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런 모양이죠. 네. 그런데 철거가 이렇게 쉽게 된 것만은 아니라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그 저희타운 액션 앤 소리들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. 이 단체는 시 정부가 이촌을 치우는 동안 시위를 했습니다. 이 단체는 약 1년 넘게 여기 있는 노숙자분들을 도운 단체인데요. 이 단체에 있는 스티븐 천 씨는 노숙자촌이 철거가 되면서 노숙자분들이 호텔, 모텔 바우처를 받았지만 그분들이 호텔이나 쉘터에 꼭 가고 싶지는 않다고 했습니다. 이 호텔, 쉘터들에는 정해진 규칙이 굉장히 많은데요. 이 규칙들은 노숙자분들이 자기가 죄수나 우리에 갇힌 동물 같게 느끼게 한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은 어떤 규칙들이 그런가요? 이 그 LA 타임즈 기사에는 이제 작년에 LA 타코에서 쓴 기사를 링크했는데요. 예. 이 취지에 따르면은 뭐 통금 시간이 있거나 또 인터넷이 없거나 또 자기가 이제 뭐 용변을 보고 있는데 사람이 들어와서 인스펙션을 하거나 이런 규칙들이 많아서 살기가 쉽지는 않다고 전했습니다. 그래도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? 그런 생각이 그 시의원 대변인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 생각인데 이게 참 그 쉬운 문제는 아니고 생각이 되는 게 저도 이제 그 한인분들하고 많이 얘기하면은 이제 홈리스 그 문제가 가장 그 큰 이슈가 된다고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단 그 노숙자촌을 일단 치워도 그분들이 호텔에 가도 또 이제 다른 곳에 옮겨갈 수도 있고 그 한 곳에 치운다고 해서 또 그 이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참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저는 네. 그 노숙자분들을 돕는다는 건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일이거든요. 그런데 좀 제대로 대책을 세우고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은 앞서 우리가 이제 기름을 줄이기 위해서 차량 사용을 좀 줄이자 뭐 이런 얘기를 조윤석 기자와 했단 말입니다. 그러면 더 많이 걷자, 더 많이 자전거를 타자 이렇게 되는데 사실 걷기가 무서워요. 그렇죠. 네. 그렇죠. 그거가 그 치안도 치안이지만 노숙자분들이 좀 위협을 가할 경우가 우리가 느끼기에 많거든요. 그렇죠, 네, 그렇죠. 네. 저도 그 네. 리를 토쿄에 자주 이제 취재도 있고 또 음식 뭐 저녁 먹으러 많이 가는데 거기 예. 이제 그 주차하면은 주차하는 바로 옆에 이 노숙자촌이 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밥을 먹으러 갈 때나 또 걸어 다닐 때 그 살짝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두려움이 좀 있어요. 네, 두려움이 있고 또 실제로 한참-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. 네, 사고도 네. 많이 나는데 네. 참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게 이 촌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다른 촌이 안 생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. 다른 네네. 곳에 계실 수도 있고 다른 곳에 네네. 옮겨가시니까 네. 그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노숙자분들이 주로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고요. 그리고 드럭 중독도 꽤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거는 그런 거를 줄여야 되는 게 근본적인 건데 산 넘어 산입니다. 그러나 저러나 그 왜 에코파크라든지 네. 또 뭡니까 저 메가더 메가더파크라든지 여기 있던 노숙자들은 지금 다들 이 숙소나 이 제대로 된 시설로 다 옮겨가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? 네, 지금 그 메가더 파크는 이제 11월인가요? 12월 작년 말에 이제 그 노숙자촌이 철거가 됐는데 그렇죠. 지금 그 2월 달에 LA 타임즈에 제가 동료 기자분들이 쓴 기사를 보면은 한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60% 정도가 이제 아직 호텔에 남아 있다, 모텔이 남아 있다 이런 그거를 이제 그 LA 그 홈레스 어토리티 그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. 그러면은 아무래도 노숙하던 분들이 그런 숙소에 들어가서 샤워도 좀 프리하게 할 수 있고 아무리 뭐 어느 정도의 그 뭐랄까 좀
좀 제한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노숙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것을 거기 가서 이렇게 거주하시게 되면 좀 느끼게 되지 않을까? 이런 좀 그러니까요. 기대감이 있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좀 이런 분들이 좀 그런 쪽으로 계속 좀 옮겨가 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. 노숙자를 돕는 그 단체들에서 노숙자분들과 좀 대화를 많이 하고 좀 설득을 좀 많이 시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네, 참 그러면 근데 모르겠습니다.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게 될 텐데 예. 어떻게 이제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되고 어떻게 해결될지는 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우리 박 기자님은 지금 LA 타임스에 들어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이제 한 3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아, 석달 그래서 되셨어요? 네, 이제 전에는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 그리고 사크라멘토 아하. 비에 있었는데 네네. 이제 계속 잘 옮겨 다니다가 이제 여기서 LA 타임스에서 이제 LA 타임스는 한인 기자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? 지금 한 3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다 이제 사진 기사 기자들이 꽤 계시죠? 사진 기사 한 계시고 네, 이 LA 타임즈 나오는 사진들 보면은 뭐 이렇게 누가 찍었다라는 걸 보면은 한국 이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네, 한인분들이 제 생각에는 1명 정도는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서울 특파원이 계셨는데 그 서울 특파원은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가시고 이제 저하고 그리고 DC에 한 분 계시고 사진 기사 한 명 계시고 이렇게 한 3-4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적습니다. 한인분들 더 많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. 그러면 네. 어떻게 입사하게 되셨는지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. 기자 지망생들이 많거든요. 아 맞나요? 네. 사실 한국 언론을 많이 읽고 또 한인 언론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런 한인 언론을 이제 제가 좀 번역도 하고 또 트위터에 좀 올리고 네. 그런 계속 이제 인터레스트를 좀 보여줘서 이제 LA 타임즈 에디터분이 저희 트윗을 보시고 네. 또 제가 그 기사 쓴 걸 보시고 아하, 해서 네. 그 한인 사회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진 게 제 직업 아하. 얻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면접할 때 어떤 질문을 받으셨어요?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어떤 거였어요? 이제 뭐 가장 질문은 이제 LA 타임즈가 이제 아시안계 좀 취재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 아시안계가 LA 타임즈를 볼 수 있게 아하. 어떻게 아웃리치를 하냐 구독자를 이게 가장, 어떻게 끌어올 구독자들을 어떻게 것인가. 끌어모고 또 LA 타임즈가 사실 이제 92년대도 있었지만은 네. 한인 사회, 아시안계 사회의 그 보이스를 사실 잘 못 듣는다는 지적이 많았잖아요. 많죠. 그런 지적을 어떻게 네. 이제 어드레스 할 수 있을지 네네.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물어본 것 같습니다. 네. 우리 박 기자님이 LA 타임스에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네. 기대가 많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요. 우리 한인 사회가 좀 뭐랄까 이 주류 사회보다 못지않은 그러한 이제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.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 이제 만나 뵙게 되겠는데 네.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LA 타임스의 박종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